가벼운 성수,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갈 미래의 의지. 예측이 그냥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정보만 가져가면 미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예측이 그냥 받아서 그걸 따라가지고 딱 하는 정도인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철학과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지금 이제 과장이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융합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의존해서 디시전하기보다는 그건 정말 참고입니다. 그렇죠? 정말 참고고 결국은 내가 보는 이상.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30 후에 학교나 아니면 어떤 사회, 아니 우리 조직 이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이야기 좀 그걸 보면 대부분의 기술과 인문 그리고 사회과학 이 공통적으로 초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가진 역사가 결국은 굉장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성을 인지받고 있다. 기술도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 사회와 철학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회의 어떤 경제성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면 통일,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의 답을 가지고 한 것들이 이제 그걸 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의 융합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해드리면 스마트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컬처 앤 너리지라는 개념, 스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원래는 우리 원래 세대는 스마트는 원래는 학생복 아니면 하얀 거 그죠? 네. 그때 진짜 스마트였던 것 같아요. 아 있습니까? 네. 전 왜 스마트했다고 생각하냐면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과외 금지해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돈 없이 교육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은 지켜줘야 되고 교육의 공공성 아무리 사립학교가 가르치는 것도 공공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래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공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예전에는 그래도 퍼블릭 섹터의 힘이 아니면 미래의 견인력이 강해졌는데 지금은 견인력이 아니라 적응력으로 좀 움직였다는 생각을 해요. 적응력을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니까 자기 비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비율을 맞추고 우리 사회, 정치가 아니면 뭐 민심, 선거 아니 미디어 비판에 맞추는 물론 그게 저는 맞추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약해졌다는 개념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공공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 사회가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퍼블릭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고요. 스마트 퍼블릭이라는 관심. 그러니까 그리고 스마트 퍼블릭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공부하는 리더, 창의적인 리더, 어떤 법을 만들어내기보다 책임지는 리더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순한 예는 간단해요. 황희정승, 솔로몬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스승들 아니면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어쨌든 스마트 퍼블릭이라는 개념을 다시 컬처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 사상적으로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현재의 디퍼런트 스마트, 또 다른 스마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에 대한 예측, 정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 현대 사회를 뭐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가장 근간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진실성에 관련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거짓말 안 하는 거, 단계로 가는 거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농구 개인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정보화 사회 이렇게 사실은 스팟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좀 공부하는데. 왜냐면 IT 요새 정보화 하니까 마치 그거 하면 우리나라의 큰 가치를 할인해 주는 줄 알고 있죠,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결국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사회부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은 그랬는데 우리 정보 가치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거야. 인터넷, 미디어. 솔직히 안 그런가요, 선생님? 맞죠? 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서라도 좀 고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높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컬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의 부분들인데요. 현재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주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도구로 작용이 되어 있고 주요 도구는 저걸 통합한 하나의 돈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로 되어 있는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밸류 시스템, 가치 밸류 시스템을 어떻게 인간 가치의 척도로 고민할까, 의사결정할까 하는 것들을 퍼블릭에서 고민해서 퍼블릭부터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회에서 좀 더 일반화되는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게 현재의 어떤 융합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창조의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20분에 걸쳐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축복을 해드릴게요. 777 축복이죠? 777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왜 했을까? 777 나오나? 네? 갬블링에서 777은 그 이름이 뭔가요? 잭팟인가요? 네. 잭팟이군요. 어쨌든 잭팟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융합적인 777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생각인데요. 아카데믹 영역에 있어서는 동물농장에서의 하나의 비유고요. 동물농장에서 하나의 비유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다 누가 똑같은 시험도 해야 된다 하는 거 같죠. 물론 이제 그래서 For a fair selection, everybody has to take the same exam. Please climb the tree. 이제 이런 재판관이 인간이 동물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엄폐하죠, 애를 동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물론 저희 동물을 비율을 우리 사회에 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현재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3일인가요? 자녀가 수능 시험 보시는 거. 네, 좀 되시는군요. 네, 사실은 되게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거의 지금부터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관점 아직까지도 이제 철학적
안정성을 못 잡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랭귀지. 그리고 법은 이제 캐논론도 제가 이 캐논론을 나눈 게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칙령에 해당하는 정도의 오래된 책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의 진부성, 구태성 사실 상미들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학교제도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의 모호성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갖춰야 되는 것, 종교라는 걸 이제 하나를 이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종교를 보면 종교는 원래 인류의 연합을 구하고 있죠. 근데 현상은 종교의 분리, 집단화, 이해관계. 그러니까 우리 이타주의적 그거가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오히려 그런 이제 모순성이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 폴리틱스, 가버먼트도 다 똑같은 조금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펄러시 입장에서 보면은 조직이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그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특성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직 간의 하나의 이해 구조, 경쟁 구조, 선택 구조로 가는 게 이제 현대 사회의 구조 현상이고 거기에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경쟁 시스템에 의한 최근에 의학 분업 여러 가지 의료계의 어떤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자본에 대한 잠식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은 아마 그거에 필요한 철학적 논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없이 너무 빨리 가는 혁신적 사회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적정 기술, 또 하나는 에너지. 사실 방금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사실 퍼블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무엇으로 가져올까 하는 부분들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오성으로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 하는 측면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오성을 분석을 하면 이성, 영성, 신성, 감성, 자타성, 그리고 의지, 자타성으로 통합성, 그리고 그걸 덕으로서 설명을 하면 신뢰, 사랑, 정체성, 존중, 중, 나눔, 실천, 비전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사회의 퍼블릭 공공적 영성이 존재하는가? 제가 우리 개인은 영성이 있다,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의 공공적 영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그것은 제 생각에 영성이라는 게 기억, 스피릿.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 해석으로 보통 얘기하면 정신이라는 국가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기억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뭘 알고 판단하는 거 있지만 기억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으면 영성이라는 개념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억할 것들을 만들고 그걸 기억한 것 속에서 같이 그것들을 고치든지 안 하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적인 측면인데요.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기록들을 그런 기억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제가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하겠지만 간단한 예로 뭐 기록성, 기억성 많습니다. 간단히 세월호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성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액션을 저는 그거를 다루는 게 영성적 능력이에요. 사회가 가서 만약 신성적 능력이라 그러면 종교의 신성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감사하고 되돌이키고 하는 것도 이제 신성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성숙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공의 모범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가장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히 하면 같이 솔선을 하게 우리 식기 요번에 나름대로 뭐 우리의 영성은 이거다. 우리 식기의 창조가장 영성은 우리는 이런 마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뭐 기억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래 뭐 하나를 남기겠다.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해요. 3박 4일에 그것도 하나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 단순히 식의 식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우리 기억의 영성으로 가지는 것.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뼈뼈로를 나눠드렸듯이 직과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눴듯이 한번 자체적인 분인토에다 8조 온 것 같아요. 8개의 분. 10개입니까? 네, 10개. 네, 뭐 디스탄로즈한테 잘 뭐되네요. 일제로 10. 어쨌든 한번 그런 꿈을 가져보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천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회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부분 느끼고 있는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아는 일부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 학교에서 올라오고 한 부모님이 성기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 부모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퍼블릭에 있다는 걸 사실은 그 자녀들은 소문 엄청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디지털로지, 디기털의 개념을 좀 보면은 마치 예전에는 실용과 윤리가 합치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실용을 택하면 윤리 생각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유주의 사회 아니면 현대를 택하면 고전적인 유교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우리 프래그매틱한 능력들은 실제로 가장 원래 요구하고 있거든 조선시대의 뭐 유교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정신문화 그리고 우리의 컬처에 제일 많이 맞춰져 있던 그런 윤리성, 사회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제가 만약 추천을 드리자면 제 책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우리로서 추천을 드리려면 목민신설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만약 연말 전까지 저도 여러 가지 경전과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또 읽고 하는데 목민신설을 다시 와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좀 읽고 막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어때 지금을 알고 썼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철학으로서 서양에서는 버트란트 러셀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러셀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그게 100년 전 영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한 자유주의 학자의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좀 연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교육평론을 통해서 좀 디지털 로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 로지, 디지털 이걸 and도 되고 o도 되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하는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1시 반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까지 사무관이었는데요. 지금과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저 자신을 좀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이상,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지고 싶은 이상이 뭘까 했을 때 이름을 사과직업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사과직업, 사과와 직업. 뭘까요? 사과직업. 사과하는 직업. 저는 사실 제가 일단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강의인데 조금 드라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사과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면은 창의성을 유발하고자 한 거였는데요.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뭔지 아세요? 수능. 아유, 무심한 아빠들이시네. 네? 아니, 몰라요, 진짜? 네? 사회, 몇 점씩인지 아십니까?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가 너무 작아요. 국영수가 각각의 100배 빼고 300 빼고요. 사회과학탐구는 그 선택한 것 중에서 해가지고 합쳐서 그게 돼요. 거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원래 실제로 쓰는 거. 그리고 또 한 개 마지막으로 있는 50점이 뭔지 아세요? 네? 드릴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기 책 드릴 거예요. 저기 상관님께서 아니. 하나 더 제가 어쨌든 아니요, 저기 조금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래부당 사무관들이 방통위 일부 또 관심 있는 교육부 분들은 국장님들이 저한테 그냥 신임 사무관들 격려한다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떨어지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가 만든 책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공공의 책은 윤리 책이니까요. 이런 그냥 좀 봐주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사과 직업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글로벌 시대 때 그건 50%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더 한탄 쏘고 저희 때랑 거꾸로 달라지겠어요. 국영수만 하면 괜찮은데. 저희 때 이제 300 몇 점, 200 몇 점에서 300 사이 받아가지고 학력고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죠? 맞죠? 그게 450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달라지는 모양이 안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본 때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생각이. 옛날에는 언어 자체를 못했구나. 옛날에 더하기 자체를 숫자 합리적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거 강조했구나. 그래서 거기서만 강조하면 아니에요. 이거를 잘하면 토론을 잘해요. 언어를 잘하면 거짓말 안 해요. 단어법과 경어와 인사를 잘해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을 이해해야 돼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농민시설을 읽고 정약용을 이해해요. 거기에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하고 안 사람들 밀어붙이면 그게 수학 공부한 사람입니까? 1 더하기 1을 해놓고를 자꾸 3이라고 여기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대 진리,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또 하나는 그만큼 진실성을 강조해서 펼쳐야 돼요. 어쨌든 그거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과탐구고요.
실과와 직분직 업입니다. 네? 저는 물론 이 글자가 우리가 썼던 사무관에서의 사용자나 이런 글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책임제, 맡은 책임자로서 일을 하는 게 그저 노국 때나 사고칠 때까지 일이었을까 해보는데요. 성숙으로서 기술융합과 인문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융합적 사고, 통섭적 인간 아니면 통섭적 리더십에 요구되는 또 다른 사안은 무엇일까? 사회. 이제는 사회가 그냥 보이지 않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로 인식하는 그 사람. 우리 과가 과장이 그냥 성과, 아니면 책임, 아니 과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내 밑에 있는 친구들 아니 나라가자. 계속 배우고 과실 배워야 되지 않냐. 제가 저희 제자들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떨 때는 연구소를 갈까, 아니면 진짜 행정고시 끝일까, 아니면 저기 기업을 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왜? 근데 공부가 된다는 생각을 네가 배운다. 돈 받는 거, 돈 얼마 주고 사람들이 그냥 삼성이 너 공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기가 아니 어쨌든 안 돼. 근데 행정고시 가서 그 다음 또 계속 공부된다고 생각해. 미쳐가게. 아마 지금 우리가 가는 게 그거 평생지 학생지생 아닙니까? 맞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과장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이 과장이 이제는 그 직분, 직업, 돈, 주어진 역량, 권리, 집 내외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 적어도 전 사무관 이상 40대 후반 저보다 나은 분들, 여기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관 이상은 저로 황 교수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습니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을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곧 옳은 거 너무 이제 유유하게 사지 마시고요. 너무 친절하게 사지 마시고요. 옳은 건 옳은 것대로. 그리고 저는 그 권리가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물론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옳고 그른 걸 얘기 안 해주면 사회는 진짜 춤추듯이. 그래서 그 직이 필요하다. 오늘 직과처럼 마찬가지로 업보 이런 업도 있지만 물고기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업. 물고기 잘 모이는 모임에서의 어른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